장학일 TV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 부탁드립니다. 장학일 목사입니다.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여지없이 장학일 TV와 함께하는 문화 막시즘에 대해서 교육을 세 번째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들어오시면 구독을 안 하신 분은 구독, 그 다음에 좋아요, 또 알림, 그리고 우리 느낀 점들을 간단하게 이렇게 댓글을 쓰셔서 함께 공유하고 함께 배움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시간에는 미국이 이 자유의 가치를 파괴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첫 시간에 했고, 두 번째로는 그 네오막시즘이 지금 결국에는 대한민국까지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네오막시즘에 의해서 주사파가 득세하는 한국, 문화 권력자가 주사파인데, 오늘은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귀한 시간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내용을 보면 상당히 이 우리나라의 문화적이고 깊이 있는 사람 같잖아요. 근데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이 문화운동이 상당히 사악하고요. 그리고 이 반기독교적, 반하나님, 반전통주의 혁명, 성혁명 이런 것까지도 이 세속주의가 우리나라에도 다 녹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보면 이 문화막시즘이, 이 네오막시즘이라고 하는 이 문화막시즘이 지금 우리 한국에도 80% 내지 90%가 정복을 했다. 그러니까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예술, 종교, 신학 이런 것까지도 다 이미 정복이 됐다는 겁니다. 그 안토니오 그람시의 문화혁명이 말하기를 긴 진지전을 구축한다. 그래서 긴 행진이다 이거는 했는데, 결국에 우리나라도 1984년부터 이 운동이 시작이 됐다고 저는 보는데, 이미 이게 다 한국에까지 이미 정복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가정이 파괴되고 기독교가 이제 그 파괴가 되어져 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찌 보면 사회주의 또는 전체주의 형상을 많이 띠고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문화 권력자, 이 주사파가 득세하는 한국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몇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1936년생인 한한상, 그 다음에 백낙천, 그 다음에 리영희, 조정래, 신영복, 이런 사람들을 차례대로 제가 한번 주사파의 정신적 스승이라고 불려지는 이런 사람들을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도대체 주사파의 정신적 스승이 어떻게 될 수 있었느냐. 이들의 내용에 보면 문학이라든지 비평, 평론 이런 인문학을 통해서 시대에 이제 저항을 하는 지성인들의 그 이상의 욕구에 이 사람들이 충족을 시켜줬죠. 그리고 의식세계를 이분들에 의해서 장악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분들 우리가 많이 알려진 사람 아니에요? 한한상 씨라든지 백낙천 씨라든지 이영이라든지 신영복이라든지 조정래 이런 분들은 상당히 많은 그런 스승이고 지식인들이잖아요. 학교에서 강의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한상 씨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도대체 이분이 누구냐? 이분이 도대체 누구냐? 이분은요, 김영삼 정부 때 제18대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을 한 사람입니다. 1993년도에. 그리고 제3대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상임이사장을 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김대중 정부 때 초대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했고요. 문재인의 싱크탱크 국민성장 상임고문을 했어요. 문재인 정부 때. 그리고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까지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뭐 상당히 그 크게 일을 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2018년 9월 18일 남북 정상회담 평양에 가서 기념 촬영할 때 거기 백낙청 그 옆에는 누구 있어요? 문재인과 그 다음에 그 부인, 그 다음에 한한상 이렇게 쭉 서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이분이 이렇게 북한에 방북을 하고 문재인 정부와 함께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문재인, 김전숙, 한한상 요 세 분이 쭉 나란히 북한을 가가지고 평양에 가서 사진 찍은 거죠. 근데 이분이 한 말을 좀 제가 한번 여기 보니까 1948년 8월 15일은요. 해방의 날이 아니라 분단의 날이다. 우리는 광복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촛불 시위는 3.1 정신의 부활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탄핵된 박근혜 대통령에게 아버지 저격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았어야 불행한 일이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이 저격 사건까지도 이렇게 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누가 조국에게 부끄러움 없이 돌을 던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조국 있잖아요. 지금 저기 그 국회의원 된 조국이 무슨 큰 잘못을 했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까지 조국을 비화했고요. 또 하나는 한국 사회와 교회가 북한을 악마화해 비난하던 70년의 과거를 반성해야 된다. 결국 청산해야 할 제일 적폐는 남북분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북한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한 사람이 바로 한한상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국가에 큰 지도자의 역할을 했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제가 백낙청 씨를 보겠는데, 이 백낙청 씨는요, 좌파의 숨은 신이라고 이렇게 불려져요. 좌파의 숨은 신. 철옹성의 문화 권력자죠. 자경화의 원점이라고까지 불려집니다. 서울대 명예교수도 했고, 사단법인 한반도 평화포럼 명예이사장도 했어요. 그리고 김대중 평화센터의 고문 역할을 했고, 그리고 이분이 창작과 비평, 발간인이죠. 문화평론가인데 이걸 가지고 사실은 상당히 우파를 또 자유민주주의를 공격하죠. 좌파의 총 컨트롤 타워인 원탁회의 좌장이 되기도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뭐 집안을 보게 되면 대표적인 그런 금수저 집안인데 아버지가 이제 백봉제 고위 친일 관료로 친일 반민족 행위자였고, 이 백부가 백인재 씨인데 백병원 설립자죠. 그리고 이복형 백낙환이라고, 이복형이가 인제대 설립자고, 그 부인 한지연이가 원불교 여성의 초대 회장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문재인 씨가 한 얘기 보면 나의 사상적 스승은 백낙청 선생님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사상적 스승으로 모시고 있는 분이 백낙청 씨죠. 이분이 한국 문학의 정치계 좌편향의 대역할을 하고 있는데, 한국 문학계의 글 쓴 가운데 창작과 비평, 잡지를 발간해서 순수 문학을 비판하죠. 김동리, 황순원 등 이렇게 비판하게 됐고, 좌파 이념인 민중문학의 이념적 기반을 제공하고 이것을 세력화한 사람이 바로 이분입니다. 이분은 반이승만, 그리고 반자유주의, 그리고 우리 민족끼리 사상을 완성시킨 사람이에요. 우리 민족끼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친북 세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사람이 주장했는데, 이런 분들이 글로다가 사람들의 사상을 다 병들게 하는 거죠. 그 한국 정치계에서 문재인의 적폐 청산의 이론적 배경을 제시한 사람이고, 그 반독재 반미 운동의 정치 운동을 한 사람이고, 뿐만 아니라 정치 평론 및 그 논쟁, 후보 단일화 이런 일을 하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앞장섰죠. 이분이 주장한 내용을 보면 노동자들이 단결해서 이 우리의 적에 대항해야 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도대체 이 사람이 말하는 우리의 적이 뭐죠? 자본주의입니다. 이분은 자본주의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반대한 사람이고, 쉽게 말하면 개인, 자기 사기업, 그 다음에 생산수단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잖아요. 이 자본주의라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벌어서 이걸 함께 나눌 수 있고 가져갈 수 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걸 적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죠? 공산주의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주장한 사람이 바로 이 백낙청이라고 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분이 쓴, 참고로 하면 이제 창작가 비평, 창비라고 얘기하는데, 백낙청 씨가 28살 때 1956년 1월에 창간한 개간 문예지예요. 백낙청 씨가 2015년 말까지 50년 동안 편집인을 맡았고, 지금도 이 창작가 비평의 지분을 가장 많이 소유한 분이 이 백낙청 씨입니다. 1970년대 유신체제에 맞서서 저항의 본산이 되기도 했고, 1974년 말에는 백낙청과 시인 고은이가 함께 세운 자유실천 문인협의회를 매개로 해서 1980년에서 1990년대에 엄청난 세력을 확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7년에 한국작가회의로 명칭을 바꿔서 문화예술계를 장악하게 됐고, 민중문화운동의 불길을 영화, 미술, 출판, 공연 이런 데다가 다 도입을 시킨 사람이고요. 점점 확대시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문화계를 장악한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국사학, 정치학, 철학, 사회학 이런 인문사회과학까지 완전히 그 마르크시즘의 좌파 학풍으로 물들게 만든 아주 근본이고 뿌리인 사람이죠.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의 그 마르크시즘의 그 공산주의 사상의 자궁과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이죠. 자궁의 아이를 뵈듯이 대한민국의 이런 사상적인 그 공산주의 사상을 그 잉태해서 출산을 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 백낙청 씨입니다. 그 이분이 여기 가운데 보면 주사파가 영화계에 미친 영향을 보면요. JSA라든지 남영동 1985라든지 변호인 뭐 이런 것들, 뭐 괴물 뭐 이런 영화들, 또 뭐 웰컴 투 동막골, 뭐 또 밀정, 화려한 휴가 뭐 이런 것들을 다 보면은요. 좌파 성향의 영화들인데 대한민국의 주적인 북한에 대해서 비판하고 경계심을 갖도록 하는 것을 약화시켜 버린 거예요. 그냥 하나가 되게 했던 그런 역할을 했죠. 그러면서 뭘 불러일으켰냐면 반미 감정을 불러일으키게 한 사람이 바로 이 백낙청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을 하다 보니까 교회도 내적 붕괴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학교 기도회를 못하겠죠. 학교에서 체포를 못하겠죠. 그 다음에 예배를 못 드리게 한 거죠. 그 다음에 사회 활동을 이렇게 하는 것을 못하게 했고, 그리고 정치적 발언을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 같은 데서 사회 활동도 제재를 해요. 그리고 정치적 발언도 못하게. 목사들이 그거 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그래가지고 정교분리 하지만 사실은 정교분리라는 그 근본의 뿌리가 뭐냐면은 국가가 이 종교를 국유화시키지 못하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로마가 멸망할 때가 기독교가 이제 국교가 됐을 때, 또 우리나라 이조시대 때 유교가 국교가 된다든지 불교가 국교가 됐을 때 나라의 종교의 권력에 의해서 나라가 붕괴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국가가 종교에 대해서 국유화하는 것을 못하게 했던 그게 정교분리인데, 어쨌든 우리가 뭐 정치가 잘못돼도 선지자적인 입장에서 책망하고 꾸짖어야 되는데, 그런 말을 하게 되면 목사가 정치 개입한다 이렇게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사상이 이미 이런 좌익 그 문화계에서 이 좌익 사상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세뇌당한 겁니다. 교회까지도. 그리고 퇴폐적 영화 산업을 포기하게 했고, 그 다음에 부흥과 개혁, 갱신 못하면 기독교 문화가 이제 찾아올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다는 것을 보게 되면 지금 연하계, 영화계, 예술계, 문화계 함께도 없이 다 침범해서 교회가 설 자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백낙청 씨가 한 말 가운데 보면
촛불혁명이 궁극적으로 승리하려면 분단체제에 기생하여 국정농단을 일삼은 자들을 단죄해야 한다. 그러니까 국정농단을 일삼는다는 것은 분단체제, 우리가 자유민주국가를 하는 이런 사람들을 적폐청산으로 본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남과 북은 남측의 연합제한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한이 공통성이 있음을 인정하고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야 된다. 그래서 낮은 연방제를 주장한 사람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북한하고 흡수 통일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분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게 바로 촛불혁명입니다. 그러면서 촛불혁명은 아직 진행 중이고 촛불 시민이 원하는 바를 제대로 실행할 수 있는 시력, 의지, 투철한 역사의식을 가지고 2기 촛불 정부가 들어서야 한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를 이제는 부인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해요. 그래서 2024년 3월 14일 오마이뉴스 TV에 나가서 그가 이런 얘기합니다. 제2기 촛불 정부를 조기 수립하자고 하는 것은 윤석열 정권을 빨리 끌어내리고 이재명을 다음 정부의 대안으로 빨리 만들자는 얘기다. 이걸 아주 공견하게 얘기했어요. 이게 백낙천 씨가 주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은 얼마나 한심스러운지 알겠죠. 그리고 이런 말 했어요. 2020년 3월 16일 유튜브 오마이TV에 가서 김대중 대통령 이후로 이재명 후보만한 정치인을 우리가 만난 적이 없다. 22대 이재명을 지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대단한 사람으로 이재명을 띄우죠.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해서 퇴진시키는 방법도 있지만 퇴진을 공고하는 게 낫다고 본다. 그게 무슨 얘기죠? 탄핵이라는 단어가 안 먹힌다 이거야. 그러니까 퇴진으로 가자. 이걸 지령으로 내린 거예요. 1차 년도부터 퇴진을 외쳐도 성공이 어려우니 퇴진을 서둘러야 된다. 이런 얘기를 백낙천이가 했어요. 이거에 대하면 시인 고은이 이런 말을 했어요. 시인 미당 서정주가 정부였다면 백낙천은 시대였다. 이렇게 주장한 분이 시인 김지아. 같이 이거 하다가 나오신 분이죠. 그러니까 백낙천은 한국 문화에 무지하고 완전 빨갱이다. 이거를 김지아 시인이 아주 공공연하게 백낙천 씨를 비난했죠. 그래서 이제 백낙천 교수가 본 윤석열의 미래에 대해서 그가 아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탄핵의 요구보다 퇴진 공고가 합리적이다. 그래서 레임덕으로 4년 반 계속 가면 나라가 망가지니 이들이 주장하는 나라가 뭐죠? 공산국가입니다. 그래서 윤석열을 탄핵으로 하지 말고 이제 퇴진으로 와. 지금 요즘에 퇴진 운동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누구의 지령인지 아시죠? 북한의 지령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까지도 세심하게 봐야 돼요. 이 백낙천 씨가 주장한 거죠. 그러니까 백낙천 씨가 좌파 활동한 이 내용을 보면 2005년도에는 6.15 선언 실천 남측 위원장을 했고 2007년도에는 노무현, 김정일 2차 회담 때 특별 수행원으로 참여했고 2010년도에는 서울시 교육감 강노현 진보교육감 후보 단일화에 주도해서 결국에 당선을 시켰죠. 이분이 주장한 것 가운데 천안함 폭침은 이거는 북한 소행이 절대 아니다. 타국의 소행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음모론을 제기했고 2012년도에 희망 2013년 승리 2012년 원탁회의에서 좌파 전체의 컨트롤 타워의 좌장이 됐습니다. 통진당 13명을 국회의원에 당선시킨 주범입니다. 그리고 통진당 해산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를 주도했던 사람이고요. 2018년도에 문재인, 김정은은 3차 회담 특별수행원으로 참여했고요. 2020년대 박원순 장례식에서 장례위원장까지 했던 완전히 백낙천이는 좌파 활동의 주범입니다. 이게 백낙천 씨예요. 지금 이런 사람을 얼마나 많은 지식인들이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따라가고 있냐고요. 그 대한민국이 이 정도인 거예요. 지금 문화혁명이 다 당한 거 아닙니까? 세 번째 가서 내가 리영희 씨에 대해서 한마디 더 얘기를 하면
이 리영이 그 사람은 누구냐? 사상의 은사라고 불려지거든요. 좌파에서 주사파 세력들에 의해서 사상의 은사다. 이 사람은 친중주의자예요. 북한 주체 사상을 굉장히 찬양하죠. 그리고 이 사람이 육군소령 언론인인데 외신부 기자, 논술 고문까지 했고 한양대 교수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사상운동가고 사상가인데 1974년 저서에서 전환시대의 논리로 방공법 위반 2년을 실형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쓴 전환시대의 논리라고 하는 데서 방공법에 걸린 사람이죠. 전환시대의 논리가 뭐냐면 그 밑에 제가 간단하게 써놓으면 한양대 교수로 재직 중일 때 서술 저술한 평론 모음집으로 베트남 공산화된 걸 미화했고 중국 문화 대혁명을 찬양했고 1970년대 미군 감축 등 굵직한 사건에 대해서 논평을 하고 그 다음에 사회 정치 평론이 많이 실려져 있었죠. 그러니까 운동권에게는 당대의 필독서로 여겨졌던 책이죠. 근데 이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치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태롭게 한다 그래서 이제 교도소에 들어가게 됐는데 교도소와 구치소에서 금서 목록에 오른 책이 바로 이 창비에서 발간한 이 책, 전환시대의 논리라는 이 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환시대의 논리, 이게 뭐냐면 지금은 전환할 때다, 공산주의로 가야 할 때다 이렇게 했죠. 한국인에게 잘못된 중국 환상을 심어준 장본인이에요. 이 사람이. 이영희는 6.25 전쟁은 민족 독립 통일을 위한 거사라고 주장을 했어요. 6.25가 이게 민족 독립 통일 운동이라 좌파 진영의 그 중국을 숭상하게 만들고 북한을 추정하게 하는 종북 사고를 기반으로 제공을 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친중 세력과 친북 이런 세력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몰아주게 돼서 대한민국의 사상적으로 이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게 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죠. 그분이 쓴 4개의 저서에서 중국의 공산당과 현대사에 대한 왜곡으로 이제 한국인들의 그 머리에 잘못된 중국 환상을 이식시켰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전환시대의 논리, 우상과 이성, 8억인과 대화, 10억인의 나라 이렇게 해서 얘기했는데 노무현이도 이 리영이에 대해서는 나의 사상적 스승은 리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상적 스승이 리영이 선생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가 관련한 책들 여기 보면 이제 우상과 이성이라는 그 책에서 보면 이제 제3장 93쪽에 이런 말이 나와요. 중국 혁명은 물질 생산보다 인간의 평등, 능률 향상보다 인간의 소외를 해소시키고 극복한다는 데 중점을 두었다 하면서 중국의 공산당을 굉장히 지지하는 발언을 했고 8억인과 대화 330쪽에는 마오쩌둥은 스탈린과 달리 사람은 죽이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그렇지만 이때에 이 사람에 의해서 죽은 사람이 1958년부터 마오쩌둥에 의해서 죽은 사람이 자그마치 국가 농로가 되었고 5년여 동안에 굶거나 맞거나 일하다 지쳐 숨진 인원만 3천만에서 4,500만 명이 죽었죠. 이런 나라를 지금 우리가 좋아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10억인의 나라 54쪽에 보면 현 중국 지도부 덩사우평에 대해서 하는 얘기인데 역사에 의해 사형 선고받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모든 수정주의 역사가 그러하듯 그들도 결국은 패배를 면하지는 못하리라. 그러니까 현 중국의 역사에 의해서 지금 사형 선고를 받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의 내용을 보면 이상적 사회주의 국가 이거를 꿈꾸고 있거든요. 이상적 사회주의 국가가 어디냐? 그게 북한이에요. 이 사람은. 그래서 마오쩌둥과 문화 대혁명을 극찬했고 중국의 문화 대혁명 과정은 무자비한 내부 숙청이 아니고 이론 정립과 토론, 자기 비판과 설득 등 매우 인간적인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이런 식으로 아주 미화를 하게 됐고요. 중국이 자본주의형으로 변했을 때 그가 북한 체제를 신봉하게 됐죠. 그래서 북한의 공산주의 체제가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리영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한민국의 이 많은 지도자고 노무현이의 그 사상적 스승인 사람이 리영인데 이 사람이 주장한 게 뭐예요? 대한민국에 나아갈 방향이 북한의 공산주의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문화 대혁명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뭘 느낍니까? 이런 교육을 우리 아이들이 다 대학에서 배운 거예요. 지금 30대 40대 지금 대학생들까지도 이런 사상에 젖어들고 있으니까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보수 꼴통으로 몰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겁니까? 그분의 말 가운데 이런 얘기에서 북한은 우리처럼 잘 먹진 못하지만 한결 맑고 깨끗하고 뺏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그런 것이 있는 사회다. 풍족하진 않지만 이상적인 사회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왜 여기 있냐고. 북한에 가서 살지. 한국 사회가 갖지 못한 것을 가진 사회가 바로 북한이다. 이런 주장을 하거든요. 이런 것이 여러분 그 북한의 이런 옹호하는 내용이 우리 학교에서 교육이 되어진다면 어떤 아이들의 의식을 가질까요? 1998년도 취재차 북한을 방문했지만 형과 누나가 사는 북한에 남지 않고 오히려 귀국했어요. 이 사람이. 아니 그렇게 북한이 좋으면 거기 가서 좋은 나라에 내가 살고 싶어 왔다. 그럼 가지. 왜 뭐하러 내려오냐고요. 그 다음에 북한의 김일성 주석의 인간성과 인민에 대한 사랑, 인민이 김일성 주석을 경애하는 마음이 있다. 김정일도 민중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리영이가 대한민국은 부정하고 북한은 인간적 사회주의로 인정하고 거기를 우상으로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조정한 경기대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리영이가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북한을 인간적 사회주의로 인정한다면 이것은 우상이고 시대적 착오다. 내가 얘기한다면 거기다 하나 더 붙이겠어. 절대 남한에 있지 말고 북한에 가서 살아라.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여기 보십시오. 한국의 역대 정권은 미국에 대해서는 창녀 같은 존재이며 이승만, 박정희 등 보수 정권은 외세의 바탕을 준 정부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승만 정권의 반공주의 때문에 한반도가 분단되었고 박정희가 더 그걸 강화시켰다. 이렇게 우리나라 역대 가장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로 건립한 대통령 그리고 산업화를 일으켜서 대한민국의 가난을 물리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신랄하게 비판하고 북한의 김정일과 김일성 이걸 아주 옹호하는 사람이잖아요. 1948년 당시에 대한민국은 친일파의 우두머리 민족 반역자인 이승만이 장악한 나라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반도는 미국 전쟁의 훈련장이고 한국은 미국의 시은 한 번째의 미국 주다. 이렇게까지 한국을 비하시킨 사람이 리영이라고요. 그래서 이런 교육을 받던 노무현 대통령도 그런 얘기했죠. 대한민국은 정의가 패배한 역사이고 기회주의가 득세하던 역사였다. 이러니까 리영이가 자기의 사상적 스승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서 이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보니까 대한민국의 문화혁명이 대한민국이 어디까지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런 교육을 이런 책을 우리 젊은이들이 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데리고 있는 자녀들에게 이런 잘못된 교육이 다 지금 공교육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우파의 학자들이 다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이들을 저들에게 넘겨줘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다 정신 차리고 깨어 일어납시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제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